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펜코 폐쇄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아직 20대 중반 청년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저희 개인적인 추측이므로 이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국제결혼 관련해서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 많이 해서 혼혈아들 많아지고 다민족 국가 운운하며 5천년 역사 들먹이며 다문화 나라로 만들려는 한국 남성들이라면서 욕하는 기사 낼 것이 뻔합니다. 다문화에 먹힌 사회 이러면서 한국 남성들 때문에 외국인들 들어온 것 때문에 치안이 안 좋아졌다고 일자리 뺏겼다고 외국 여성들에 대한 가스라이팅과 부정적인 기사 엄청 쏟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는 국제결혼이 이미 늘어난 만큼 국제결혼을 한 외국 여성들과 결혼을 하지 못한 즉 한국 여성들과의 충돌은 미래에는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피해를 보는 것은 결혼하지 못한 한국 여성을 비롯한 대다수 한국 여성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부메랑이란 말이 있듯이 한국 남성들은 그동안 억눌리고 남자라 강요받고 남자라 뭐 어쩌냐 하며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당하여 그만큼 그 사상에 대한 반감이 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인즉슨 억울하겠지만 지금도 그러하고 있듯이 그 사상을 동지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도 피해를 당하고 있듯이 미래에는 외국 여성들과 한국 여성들이 갈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 남성들은 자국 여성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닌 외국 여성들의 편을 들어주는 여론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부메랑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외국 여성들과 한국 남성의 연합 공세로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한국 여성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다 해도 한국 여성들은 정신 못 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 남성들이 외국 여성들의 편을 든다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되들어 라는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제결혼을 비롯한 외국 여성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시에 한국 남성들을 비롯한 외국 여성들에 대한 안 좋은 헌담은 물론 그만큼 한국 여성들의 차별과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 남성들은 오히려 더욱 외국 여성들의 편을 들 것이고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외국 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한국 여성들이 더욱 피해를 볼 것이고 애꿎은 여성들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추가 보충해서 말하자면 한국 여성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 한국 남성들의 여론에 대한 지지를 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싸움도 결국 여론전이 될 것이죠. 오히려 외국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에게 더욱 잘 보이려고 할 것이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한국 여성들에게는 없던 내조를 한국 남성들에게 보여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외국 여성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국 여성들이만큼 타 외국 사이트에도 한국 남성에 대한 좋은 여론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것을 본 동남아를 넘어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었던 타 외국인들 일본이나 유럽, 미국, 호주 등 물밀듯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고 결국 국제결혼만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럴수록 더욱 도태되는 것은 한국 여성들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보고 오히려 한국 남성들은 그런 한국 여성들을 보고 더더욱 한국 여성들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오히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연애관들도 싹 다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외국 여성들을 더 많이 만나는 역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먼 미래에는 한국 여성들은 외국 여성들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들까지 상대해야 하고 외국 여성들은 물밀듯이 들어오고 일자리와 복지 혜택과 사회 다원면 등 오히려 외국 여성들에게 줄 것이고 그럴수록 피해를 받는 쪽은 한국 여성 쪽이고 결국 정부도 비용과 애를 낳지 않고 눈만 높아진 한국 여성들이 아닌 오히려 한국 남성들에게 열성적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외국 여성들의 편을 들 것이고 오히려 그것에 대한 복지와 혜택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에는 먼 미래에는 일본이 그랬듯이 한국 여성들은 어쩌면 일본 여성보다 더 비참하고 더한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이내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께서 일본의 막히는 세를 들먹거리면서 현재 일본 여성들처럼 한국 여성들도 언젠가 결혼 못한 40대, 50대 노처녀들을 보고 후손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말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정신 차린다 해도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잘 읽어드렸나 모르겠네요.
최대한 또박또박 지시현에 맞춰가지고 읽는다고 했는데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너무 좀 색이 짙긴 하네요. 이분이 서두에 여기 얘기를 적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이다. 본인 생각이다. 라는 말을 예, 여기 적어놨기 때문에 뭐 전문가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분 생각이 이분 생각. 근데 이분 생각이 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완전히 틀렸다고 보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색이 짙은 것도 있어. 내가 전에 그런 말 했죠.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결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뭐 국제결혼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아직 이제 한국 남녀가 결혼하는 게 절대 다수예요. 그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국제결혼은 이제 커플 수가 많아지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제결혼의 상당수는 한국 남자 외국 여성이 많고 한국 여자 외국 남자의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너무 있잖아요. 이분법적인 사고가 뭐냐 하면 요즘 좀 20대 친구들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극단적이야. 왜냐하면 이분 논리를 하면 한국 남자들은 한국 여자로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 여자와 결혼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정말 짝이 괜찮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요즘에 좀 빡시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잘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지진 않을 겁니다. 국제련 많이 해서 우후죽순으로 많아지진 않을 거예요. 조금씩 늘어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인들끼리 결혼이 많고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그 애들이 많이 출산하고 있잖아요. 자라나고 있잖아. 그리고 이미 한국인으로 태어난 애들이 있잖아요. 혼혈아 많아지긴 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무조건 주류가 된다 그런 거는 좀 그렇고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치안이 안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이죠. 대한민국 땅. 이 사람들이 많아봐야 일단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아무리 다문화 고장이 많다고 해도 다문화에서 살았던 분들이 주류가 될 수는 없어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아무리 넘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대기업의 어떤 중요한 자리를 꿰찬다거나 자본력을 가지기 힘들어. 왜냐? 지금 우리나라에 넘어온 다문화 가정들 우리나라 뭐 잘 삽니까? 못 산 나라예요. 막상 잘 사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복지나 어떤 급여 수준이 낮은 나라예요. 경제 조건이 안 좋은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어떤 중요한 한 자리 꿰찬다.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법을 따라야 돼요. 아니 이분들이 많이 왔다고 법을 바꿀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을. 대한민국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그런 관련 법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말 있잖아. 노마에 와서 노마를 지켜야 된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지켜야죠. 민법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되잖아.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뭐 무단했다고 해서 봐줍니까? 차 사고 났다고 봐주나요? 음주했다고 봐줍니까? 아니죠. 한국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죠. 물론 한국법이 외국법보다 약하긴 합니다. 엄청나게 쏟아내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장려하는 기사가 더 많이 쏟아질 겁니다. 부정적 기사도 나오지만 쏟아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기사도 나올 거지만 장려한 기사도 나올 거야. 난 장려한 쪽이 좀 더 나은다고 봐. 왜냐 국제결혼이 뭐 일단 나라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출산율과 어떤 그런 미래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기사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사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먼 미래에는 국제결혼이 이미 늘어난 만큼 국제결혼을 한 외국 여성들과 하지 못한 한국 여성과의 충돌은 발생할 거. 이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발생합니다.
발생할 거예요. 이분들이 덩어리가 커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숫자가 적어서 약간 좀 한국에 살고 있는 여자분들한테 좀 차별당하고 텃세 같은 거 당해도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이제 국제 결혼이 본격화되고 넘어오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한국 여자하고 충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못한 한국 여자하고 충돌이 발생하겠죠. 말 똑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하고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부딪힐 것 같지는 않고, 직장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 근데 직장을 제대로 가지 못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K마, K누. 이분들과의 충돌을 얘기하는. 저는 이분들의 충돌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이분들. 왜냐, 자기들은 결혼 못했는데 이분은 결혼해가지고 한국 땅에서 자녀 키우고 살고 있잖아요.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여자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여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 결혼 못해가지고 뭐 자기 능력껏 살고 연애하면 괜찮아.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나보다 새파랗게 어리고 피지컬이 좋은 외국 여성이 와가지고 가정 꾸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야. 그 견딜 수 있냐는 거죠. 그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 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이분들도 뭐 전업주부로 할 사람도 있지만 일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 한국 땅 일하면 자기들 나라보다 돈 훨씬 더 많이 벌거든.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상당수가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일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물론 베트남 인식이 안 좋죠. 그 국제결혼 얘기할 때. 왜냐하면 도망간다는 그 우려 때문에. 그리고 고국에 돈을 얼마 갖다 줘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러면 괜찮아요. 여자가 돈을 벌고 내가 번 돈으로 좀 갖다 주겠다 하면 사실 그거는 그렇게까지 막 잘못된 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40만 원 정도 베트남에 갖다 주면 베트남 이제 고국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일 안 하고 살 수 있거든요. 가족들이. 베트남이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하고 형제들은 일 안 하고 그 돈 받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필리핀 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일하실 분들이 많을 거고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들도 아마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되면 일할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자리 부분에 분명히 좀 뭔가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남자들이 하는 일은 넘어오지 못할 테고 여자분들이 하는 일은 넘어오겠죠. 이미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공단 같은 데 가보면 외국인들이 출근 많이 하거든요. 거기 가면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 결혼하신 분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외국 사람끼리 넘어온 사람도 있는데, 아침에 가면 자전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나 아니면 이제 카풀을 통해서 출근하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여자분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 좀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가냘프거든요. 여지껏 그 출근하는 분들 이런 본나 모르겠는데,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외국 여자분들이 이제 화이바 쓰고 출근하는 거 많이 보인다면, 근데 그분들 다 말랐어요. 한국 여자보다 더 가냘퍼. 근데 공장이나 한다는 게, 출근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보통 공장 같은 데 가면 젊은 아가씨는 없고요. 다 아줌마입니다. 아줌마예요. 아가씨는 없어요. 아가씨는 이거 일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자리를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넘어오신 분들, 태국에서 넘어오신 분들, 그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뭐 체격이 좋냐? 아니에요. 정말 빼빼 말랐어. 근데 공장에 출근해서 일하는 거 보면 좀 신기하다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어떤 좀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 장난 아닌 것, 어떻게 보면. 오래 한다는 거죠. 일 같은 거. 옥타님 보셨나 모르겠다. 옥타님 아마 외국인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겠지. 자. 결국 그 싸움에 패배하고 피해를 보는 것은 결혼하지 못한 한국 여성을 비롯한 대다수 여성. 대다수 여성 아닙니다. 대다수 여성보다는 결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전적인 피해보다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일해야 되는 그분들이 피해가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드리고 싶네요.
모든 것은 부메랑이란 말이 있듯이 한국 남성들은 그동안 억눌리고 남자라 강요받고 남자가 뭐 어쩌냐 하면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당하여 그만큼 그 사상에 대한 반감이 심합니다. 사실 이건 뭐 남자분들 아는 얘기죠. 이거는 좀 각오해야 됩니다. 이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각오해야 돼. 앞으로 국제결혼이 활발하게 되면 국제결혼의 입장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 거예요. 이웃집 찰스 같은 프로그램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국제결혼이 많아지면 그런 다문화 가정에 살고 있는 분들, 뭐 고부열증 이런 거 있죠. 자극적인 거 말고 행복한 부부 생활하는 것들, 뭐 아침마당 같은 데 나오고 자주 등장하게 될 거예요. 사실 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긴장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사실 남자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뭐 적개심과 뭐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내가 봤을 때 여자분들이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한국 땅에 살 거 아니야. 이분들이 뭐 주부 생활할 수도 있지만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뭐 어떤 일을 할까? 한국 여자들이 한 일을 하지 않을까? 그쪽을 비집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트러블이 발생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가뜩이나 4차 산업 때문에 앞으로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정신 못 차릴 까 생각, 정신을 차릴 분은 차릴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좀 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미 판세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판세가 서서 이제 넘어갔잖아. 그러면 여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넘어갈 때 넘어가 버렸잖아.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정신을 차린다고 달라지게 뭐가 있어. 뭐 나이는 나이대로 찼지. 뭐 경쟁력은 없지. 그 나이 가가지고 뭐 결혼하겠다 나와도 누가 뭐 결혼시장에서 매칭이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래. 뭐 정신을 차리고 안 차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살 때 정신을 차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국제결혼을 비롯한 외국 여성들의 규제가 시작될 것이다. 규제를 풀어줄 거예요. 규제가 심한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시켜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라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누가 보다도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기여하는 게 크기 때문에 혜택을 주지 규제는 주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그런 건 있겠지. 이분들이 법을 위반하면 규제는 있겠지만 나라 입장에선 그래요.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어떻게든. 왜냐? 지금 나라에서 가장 골머리 쓰는 게 뭐냐면 저출산 문제예요. 나라 입장에서 가장 머리 아픈 게 우리나라 출산율 답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라 운영할 방법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외국 여성들한테 오게끔 할 거예요. 오게끔. 규제를 풀 겁니다. 오히려 나 봤을 때는 1인 가구 여성분들한테 규제를 줄 수도 있어. 왜냐면 이분들이 이득을 주는 사람, 나라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이성적으로. 감성적인 게 아니라. 이분들은 어떻게든 우리나라 땅에 와가 인구 증가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 인구 늘리게 하고, 그리고 출산율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꾸 넘어오고 받을수록 반대로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좀 냉den이 심해질 거예요. 근데 그거 하셔야 돼. 여기 보면 한국 남성들을 비롯한 외국 여성들에 대한 안 좋은 헌담 물론 그만큼 외국 여성, 한국 여성의 차별과 갈등이 심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여자분들이 앞으로 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좀 버티기 힘들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1인 가구 여성분들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원할 명분이 없어요 이게. 왜 명분이 없냐? 아니 맞아 나라에 뭔가 돈을 받으면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해주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미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뭔가 혜택을 받으려면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벌어들이고 세금 내는 게 있어야 그만 받는 거지. 내가 해주는 것도 하고 벌어들이는 것도 없고 세금 내는 것도 얼마 없어. 근데 받겠다고 하는 건 좀 너무 이기적인 발상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내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여자분들이 보통 40 넘어가서 나라에서 뭔가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 해주는 역할을 한 분들은 전문직이나 공무원분들이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저를 나쁘게 보지 않겠지만 현실이 냉정합니다. 나라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뭔가 지원을 해줘도 남는 게 없는데 꼭 지원을 해줘야겠습니까? 한쪽 A와 B가 있어요. A는 국제결혼, B는 그냥 1인 가구에서. 근데 A는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인구적으로 기여하는 게 있어. 이 사람들 지원해주면 당연히 출산율도 증가하고 넘어온 사람도 많아져. 근데 B는 증가해주면 돈만 나가지 기여해주는 게 없어요. 어느 쪽에 지원해줄 거야? 당연히 A 쪽 하겠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전 상태를 되돌리기 힘들어요. 참 안타까운 게 여자분들이 지금 안타까운 게 사실 결혼을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그래. 결혼을 못하면 답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그걸 몰라. 내가 나이 먹어서 답이 있을지 없을지. 근데 다수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 없는 사람들 자기가 답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돼. 좀 죄송하지 여자분들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들 수두 빽빽이에요. 나라에 지원해주겠지, 도와주겠지. 뭘 도와줘? 우리나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도와줍니까? 자기들이 뭐 그렇다고 뭐 나라에 어떤 중추신경으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안 좋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본인들한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일하고 있는 서비스업과 사무직은 범위가 점점 쪼그라들 거예요. 점점 작아질 겁니다. 기업들은 이쪽 분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과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좀 방법을 강구해야 돼. 그냥 원래 하던 것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안일해요. 내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게 너무 안일해. 이제 지금 남자분들이 마음을 되돌리기 힘듭니다. 안타깝지만 여자분들이 지금 처해들어도 문제가 뭐냐면 여자분 설령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이미 남자분들이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등을 돌리는 걸 다시 되돌리기 힘듭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를 잘 모르는 남자분들은요. 한번 참았다가 참고 참았다가 등을 돌리잖아. 그럼 두 번 다시 안 돌아와. 연애도 그렇죠. 연애에서도 여자가 숱하게 헤어지자고 하고 남자가 달기고 하다가 남자가 참고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 그래 헤어지자 했는 경우 되돌린 적 있어요? 안 돌아가죠. 절대 안 돌아가죠. 두 번 다시 안 돌아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등 돌린 사람들 다시 안 돌아갑니다. 그분들은 다시 우리한테 관심을 주면 안 되겠네 해도 안 돌아가. 왜냐하면 그냥 홧김에 돌아선 게 아니라 참고 참았다가 답이 없구나. 내가 걔는 헛수고 하나 보네. 뭐하러 여기 시간과 돈을 쓰냐. 뭐하러 여기 감정 낭비하냐. 라고 생각해서 등을 돌린 거예요. 참고 참았다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부인들한테 돌아갈 일은 없어요. 두 번 다시. 현실 파악을 해야 돼. 사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안 돼. 엉뚱한 거 보면 안 된다고요. 엉뚱한 거 맨날 보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가 지금 말이 아닌데 본인들한테 정말 안 좋게 돌아가는데 사태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이미 나이가 차신 분들 답이 없다고. 끝났다고.
예. 끝났으니까 자꾸 결혼시장에 나오지 말라고. 나와봤자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국제결혼이 증가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20대 여자분들이 좀 철을 빨리 일찍 드는 게 낫습니다. 일찍 드는 게 나아요.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앞으로 결혼하지 못했는데 노후 대비가 안 돼 있고 직업적인 어떤 안정성과 전문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나이 먹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주변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주변에서 보시게 됩니다. 보기 싫어도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게 내가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 그러니까 이분은 좀 너무 극단적으로 적어놨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국제결혼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그럼 본인들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한국 남자들이 이미 등을 돌린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혼자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국제결혼 하시면 돼. 국제결혼 하면 됩니다. 본인들도. 근데 국제결혼 할 만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 그 본인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할 외국 남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외국 남자가 한국 땅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뭔가 있잖아요.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듣기 전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좀 냉정히 판단하셔야 돼. 자꾸 희망에 돌릴 게 아니에요. 아무튼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걸 몰라요. 배에 물이 차야 내 무릎이 잠겨야 이제 알겠네. 그때 가면 늦지. 그래서 지금 이 결혼 시장과 연애 시장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흘러간다는 걸 아셔야 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다르게 먹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 앞으로 여자분들 변하지 않으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없어요, 이제. 그리고 지금 이미 굳건하게 등을 돌린 사람은 되돌리기 힘들 거예요. 본인들이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한은. 변한 척이 아니라 완전히 변하셔야 돼. 그게 아니면 지금 국제결혼은 점점 많아질 테고, 결혼하지 못한 미혼 남녀는 많아지고, 특히 미혼 여자들의 어떤 그런 생계적인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보내주신 우리 폐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